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붙들칠성 김하인쌤입니다. 동형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형 모의고사 문제는 우리 공직사 시험 26개부터 33회 기출문제를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변형한 총 8회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정확히 공부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모의고사를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45분 시간을 정해서 미리 문제를 푸시고 이 영상으로 복습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3회 71번부터 80번 1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7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건물을 10억으로 가정해봐요. 을소의 Y토지 13억으로 가정합니다.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 차이가 3억 있죠. 이 사액으로 발생한 보충금 지급의 가름 대신해서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3억으로 가정합니다. 그 3억을 갑이 이행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럼 13억씩 딱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3억을 줘야 되는데 3억을 주는 대신 Y토지에 있는 피담보 채무 3억 이걸 갑이 대신 갖기로 했죠. 그럼 금액이 딱 맞습니다. 자, 틀린 겁니다. 그럼 교환이 나오면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매매로 바꿔서 풀면 됩니다. 그럼 기억. 교환계약 체계로 갑의 규칙 사유 없이, 즉 채무자 규칙 사유 없이 X건물이 매출되면 그럼 당연히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됩니다. 위험부담은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에 적용되죠.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목조물 하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담보책임 부담합니다. 매매하고 똑같이 하자 담보책임 부담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벌써 맞았어. 정답은 이미 나왔네요. 디귿 갑이 피담보 채무 편지를 게을리하여 즉 3억을 갚아야 되죠. 안 갚아서 저당권이 실행될 경매가 될 염려가 있어서 소유자 을이 어쩔 수 없이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그럼 을은 교환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리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의무를 위반했죠. 그러니까 을이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리을 을이 시가 나오면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죠. 알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 가액을 고지해서 갑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래도 사기가 아니에요. 기망 아닙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 않죠. 이 사기가 아니니까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죠. 틀린 거라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교환이 나오면 매매로 바꿔서 풀면 똑같습니다. 72번 계약금 설명 옳은 겁니다. 계약금은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주제죠. 1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계약금 계약은 계약이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므로 여기까지 맞았는데 계약 체결과 반드시 동시에 지급할 필요 없죠. 다음날 해도 되고 이틀 후에 줘도 됩니다. 아무튼 계약금 준 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이죠. 반드시 계약과 동시에 줄 필요 없습니다.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 특약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 같습니다. 즉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지만 위약금 추정 안됩니다. 당사자가 위약금을 하기로 특약했을 때 그때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 같습니다. 4번은 임의규정이죠. 계약금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지권은 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 일부네요.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익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때 해약금 기준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이 기준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73번 매매 일방예약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매매 일방예약도, 예약도 약속이죠. 본계약
체결할 의무가 있으니까 채권계약 맞습니다. 이번 매매 일방이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때 매매 효력이 생깁니다. 3번 자, 이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라 제척기간이 걸리죠. 그럼 그 기간이 도가 있는가는 법원이 직권을 고려합니다. 3번 이약 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했는지 관해서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매매 이약이 성립한 후 상대방의 이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습니다. 그래서 이행 불능이 돼요. 그럼 당연히 목적물이 없어져 버리면 이약 완결권 당연히 행사할 수 없겠죠. 물건이 없습니다. 4번은 맞았습니다. 5번 이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할 수 있죠. 그럼 약정하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여기처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이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 이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3번, 5번 묶어서 같이 보세요. 같이 형성권이란 말입니다. 74번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이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이행체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일정 기간을 명시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제하고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이행체고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있다. 4번이 불가분성이죠.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일일이 대하여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되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체결 시간이라 해제 시죠. 해제할 때 내가 이행해도 상대방은 이행할 수 없겠네 라고 언제 판단해요? 해제할 때 판단해야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민사특별법에서 주임법은 일시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한편 상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상위법이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은 먼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금 9억 이하면 상위법 전부가 적용되는데 9억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3기 연체 해지 규정, 다음 권리금 보호 규정들, 다음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권,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이들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를 넣어서 외워요. 회사에 초상권이 있는데 초상권이 폐지당하면 그 회사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대표가 깨갱이 있습니다. 다시 초상권이 폐지되면 대표가 깨갱이 있다. 얘들만 적용되니까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없죠. 최단기간 1년 보장 없습니다. 그 기간 6개월 약정에도 유효. 확정일자 부여 없어요. 그래서 외우세요.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만 적용됩니다. 그럼 75번입니다. 갑은 2020년 을소유네요. 을소유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4억 원, 월차임 600만원 임차했습니다. 그럼 환산하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럼 6억이죠? 보증금 합산하면 10억입니다. 그럼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죠? 임차에서 다음 상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안 써줬지만 9억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초과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중 옳은 걸 물어봤죠? 1번 깨갱 인정되는 거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깨갱, 계약갱신 요구할 권리는 임차인 갑에게 인정된다. 2번 갑과 을이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그럼 6개월 유효죠. 아까 최단기간 1년 보장 안 되죠. 6개월 유효라 임대인 을도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갑과 을 모두 6개월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을이 상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경우 갑은 병, 임차인 갑은 병,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 이게 대항이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꼭 외우세요. 조상권 폐지 대표 깨갱이 적용되죠. 그래서 2번처럼 최단기간 1년은 적용 안 되니까 6개월 유효란 말이죠. 4번은 제일 끝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임차권 등기 명령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길면 D를 먼저 보라 했어요. 5번도 지문이 길죠. 그럼 제일 끝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이게 정답이죠.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항상 5번이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76번 갑은 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에 임차했다. 그럼 여기까지 뻔합니다. 경매에 나오면 뭐가 먼저 소멸하죠? 1순위 을 저당권이 소멸하죠. 그럼 이 임차권 대항력 소멸하죠. 그럼 쫓겨나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그럼 경락인은 임대인지 승계하지 않는다. 여기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시 76번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력권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럼 아직 현재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갖췄습니다. 그 후 정의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이제 무가 소유권 취득했다. 틀린 겁니다. 그럼 병소유 주택이 있어요. 이걸 제일 먼저 저당권 을이 있죠. 그리고 갑이 임차권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취득했고 그다음 저당권 정이 나왔는데 저당권이 2명이면 항상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로 무로 바뀌었어요. 경매는 항상 후순위에 갑니다. 그럼 갑은 무한테 대항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정이 경매했죠. 그러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그럼 1번 저당권이 말소기 증물이라 소멸하고 대항력 소멸하죠?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으니까 경락인은 병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거죠. 그럼 다시 문제로 가요.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 없어요. 다시 76번 문제. 경매라면 을일 저당권이 먼저 소멸하죠. 그럼 대항력 그 밑에 소멸하죠? 그 밑에 저당권 다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밑에처럼 그림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제 틀린 겁니다. 그럼 저 그림 똑같아요. 1번 저당권은 경매에서 무조건 소멸한다. 2번 경락인 무가 임대인 병지 승계하지 않죠. 대항력 없으니까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고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하여도 을이 선순위라 을보다 보증금 2억에 대해서 우선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2번, 4번 묶어서 같은 말이죠. 2번, 4번이 같은 말이고 4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 이게 대항이죠.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처럼 경락인이 임대인지 승계하지 않는 거죠. 5번 갑이 정보다 매각대금 우선면제 받죠. 확정일자 빠릅니다. 그러니까 3번, 5번은 절대 정답으로 안 나와요. 오지선다를 맞추기 위해서 낸 겁니다. 정답 항상 1번, 2번, 4번 이 세 개를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3번, 5번은 우리 시험범위도 아니에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을 꼭 정확히 확인하세요.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어서 이자간 명인신탁에서 유효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간 명인신탁 약정을 맺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겼습니다. 이때 약정과 등기가 유효랍니다. 어떨 때 유효죠? 갑과 을이 법률상 배우자거나 또는 종중이 종혼에게 맡겼거나 종교단체인 경우 이때 언제나 유효가 아니죠. 탈법, 탈세 등 법령 회피 목적이 없을 때 하나여 예외적 유효가 됩니다. 이를 유효일 때 우리 판례는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를 나눕니다. 자기들끼리는 신탁자가 소유자죠. 근데 을 등기 유효기 때문에
제3자, 대외적으로는 신탁자가 아니고 수탁자 을이 소유자죠. 두 개를 꼭 비교하세요.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 제3자,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가 됩니다. 이거 두 개를 끝까지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 현재 갑과 을만 있으니까 갑이 소유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야겠죠. 넘기지 않으면 갑은 을과의 명인시탁 약정을 해지하고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유효니까 이때는 해지할 수 있죠. 무효라면 해지 못하는데 유효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지되기 전에 을 앞으로 등기 있으니까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병이 악이라도 왜 취득하죠? 오른쪽에 있는 부동산 실명법 4조 사망 이 특칙 필요 없습니다. 이 4조 사망은 1항이 약정 모요예요. 2항이 등기 모요. 이 모요는 제3자패 선익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4조 사망은 무효일 때 사용하는 거죠. 여기는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유효면 수학으로 100입니다. 100. 100을 승계받으면 완벽형 권리 그대로 승계받으니까 뭘 알았던 몰랐던 을의 완벽한 권리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는 4조 사망 이 특칙 필요 없습니다. 100은 100 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을 등기를 정의 2조에서 무효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제3자에게는 을만 소유자라 을이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갑은 못합니다.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제3자에게는 을만 소유자입니다. 갑은 을을 대위에서는 말소할 수 있지만 갑이 직접 말소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X부동산을 제3자 무가 불법 점유하면 쫓아내야겠죠. 그럼 무에게는 을만 소유자라 을이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소유자가 아니라 직접 할 수 없어요. 갑은 을을 대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 제3자, 대외적 소유자는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7번 갑은 조세포탈이나 강제입행 멘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 그럼 이때는 유효죠. 을과 명의사 약정에 따라 자신 토지를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 맞춰주었다 옳은 겁니다. 1번은 갑과 을만 있죠. 그럼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2번은 제3자에게는 을만 소유자요. 무가 을 명의 등기를 위조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갑은 소유자 아니죠. 갑은 직접 못하죠. 무에 대해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만 할 수 있어요. 3번 정에게도 을이 소유자죠. 정이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직접 정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죠. 갑은 대위해야 됩니다. 4번은 질 끝에 적극가단 보여요. 그럼 그냥 무조건 무효죠. 이건 진리입니다. 볼 게 없어요. 5번 병에게 누가 소유자죠? 을. 그럼 병이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선인 경우에만 틀렸죠. 을이 100이라 병은 100, 악이라도 토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항상 명인시탁이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 대외적 소유자 명확히 구분하면 완벽히 해결됩니다. 7, 8번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임대차 설명 옳은 겁니다. 이건 임차권도 재산권이라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대지가액을 포함하니까 대지 환가대금에 미친다. 3번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면 그 기간은 2년이 되죠.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 임차인이 경매받았네요. 문제에서 대항요건이 있으니까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거죠. 따라서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만은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게 정답이죠. 임차인이 경매받으면 혼동으로 임차권이 소멸하고 임대인지를 승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보증금만은
청구할 수 없는 거죠.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이죠. 문제에서 대항력권이 있잖아요. 그럼 대항력이 있으니까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생겨야죠. 그럼 양도인 자리에 양수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양수인, 매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9번 집합건물법에서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 이건 당연히 재건축 결의가 정답이죠. 볼 것도 없습니다. 80번 가분들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가등기, 이게 가등기 담보죠. 마친 다음 병이 후순이죠. 병이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틀린 겁니다. 1번 을의 피담보 채무 변제가 선이행이죠. 채권자 갑의 가등기 말소가 후이행으로 동시에 관계 있지 않습니다. 2번 채권자 갑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 마치면 그럼 절차 위반해서 그 본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3번 채무자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대한 권리 양도는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없죠. 청산금이 남으면 을보다 병이 먼저 받아야 되죠. 병도 을에 대한 채권자로서 저당권자니까 병이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을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가는 권리를 양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4번 후순위 병은 청산기간 내에 그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목적물 토지 경매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에 손들고 있죠. 갑이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냈네요. 경매에 나오면 저당권이 무조건 소멸하듯이 가등기 담보도 무조건 소멸하죠. 경매 절차에서 X토지 소유권을 정의 취득한 경우 피담보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는 무조건 소멸한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에 나오면 둘 다 무조건 소멸합니다. 자, 모의고사는 항상 실전처럼 연습하셔야 됩니다. 시간 정확히 정하시고 그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가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